274페이지 내용 나가봅시다. 페이지 274페이지 오늘 나갈 내용은 군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집. 생태계 내에서 군집이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는 다 아시죠?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 개체가 있어. 한 마리 한 마리 개체지. 네. 같은 종의 개체들의 집단을 뭐라 그래? 개체군.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다른 개체군의 집단을 군집. 군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는 생물들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환경까지 포함해서 생물들이 살아가는 환경까지 포함해서 아우르는 명칭이 뭐예요? 생태계. 그게 생태계였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 여기까지 나갔어요. 개체군. 그지?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갔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한 종 내에서, 같은 종 내에서 상호작용에 뭐가 있었어요? 명칭. 터세. 텃세라는 명칭이 있었고, 이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야. 군집 내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텃세가 있었고, 리더제가 있었지.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니? 리더제하고 조금 헷갈리는 거. 사우. 아니, 순위제. 리더제하고 순위제하고 살짝 헷갈리잖아. 리더제는 우두머리에 리더가 있는 거고, 순위제는 그 군집 내에 서열이 있는 거고. 1, 2, 3, 4. 서열이 있다 그러면 순위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 사우. 사회생활. 사회생활은 어떤 얘기가 나오는 사회생활이었어? 역할이. 역할이 분업화되어 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뭐가 있었니? 혈연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가족. 가족생활, 가족관계, 가족생활이 있었지. 자, 이런 것들이 군집 내의 상호작용에서 언급되는 단어들이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지? 오늘은 군집 내, 개체군 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고,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 군집에 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군집.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하고 군집 내의 상호작용을 이제 대응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오늘 배우는 명칭 중에 이런 거 있어. 군집 내의 상호작용에는 뭐가 있냐면, 군집 내의 상호작용에는 경쟁. 군집 내에 경쟁이라는 게 있어. 아시겠죠? 경쟁이라는 말은 뭐니? 서로 어떠한 특정 무언가를 가지고. 먹잇감이라든가 생활 공간에 경쟁을 하는 거지. 네. 개체군 내의 경쟁은 텃세예요. 네. 그지? 개체군 내 같은 종 내에서는 경쟁 관계 구도를 텃세라고 얘기를 해. 네. 근데 다른 종 내에서, 다른 종과 다른 종, 군집 내에서는 그 경쟁 관계를 경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 피식과 피식, 포식 관계. 피식과 포식. 종이 당연히 다르겠지. 네. 잡아먹히는 놈, 잡아먹는 놈. 그 다음에 분서라는 거에 나오게 돼. 분서. 분서. 알겠죠? 한문이야. 나눌 분. 서식지서. 서식지를 뭐 한다는 얘기야? 나눠서 생활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분서는 느낌이 딱 오잖아. 군집 내 상호작용 중에서 분서라고 하는 것은 뭘 피하기 위해서 분서를 한다는 뜻이야. 경쟁. 그렇지, 경쟁 피하기 위해서 분서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공생관계. 이런 것들을 군집 내의 상호작용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까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요. 274페이지 내용은 일단은 군집의 구성에서 일단은 뭐가 나오냐? 먹이, 사슬. 사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먹이, 그물. 그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은 그냥 명칭만 알아두자. 사슬과 그물의 차이는 뭐냐면, 일단 먹이 사슬, 먹이 그물 둘 다 뭐예요? 군집 내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낸 걸 먹이 사슬,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를 해. 네. 대신 사슬은 말 그대로 한 줄로 연결된 거. 한 줄로 쭉 연결된 거. 그물은 먹이 사슬이 뭐 된 거?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거. 그물처럼 설켰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먹이 사슬은
먹고 먹히는 관계, 먹고 먹히는 관계가 간단히 한 줄로 쭉 그려놓은 걸 먹이 사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물은 사슬이, 먹이 사슬이 뭐 된 거? 얽히고 설킨 거. 아시겠죠? 네. 당연히 느낌이 오겠지만 생태계가 안정적이고 좀 더 생태계가 안정적이려면 먹이 사슬보다는 먹이 그물이 형성돼 있어야 되겠고, 네. 그리고 그 먹이 그물 또한 단순해야 돼, 복잡해야 돼. 복잡해야지만 생태계가 안정한 거예요. 먹이 그물이 복잡하다는 뜻은 이런 거예요. 생산자를 잡아먹는 걸 1차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지. 네. 그러니까 풀을 뜯어먹는 1차 소비자가 있다고 쳐요. 네. 그 1차 소비자의 여러 가지 종들이 있을 거 아니야. 메뚜기도 풀 뜯어먹고, 소도 풀 뜯어먹고, 또 누가 코끼리도 풀 뜯어먹고, 달팽이도 풀 갉아먹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리고 1차 소비자를 또 잡아먹는 게 2차 소비자잖아. 네. 메뚜기 잡아먹는 게 누구야? 메뚜기죠. 뭐, 개구리. 참새, 개구리가 있다고 쳐. 근데 풀, 메뚜기, 참새, 매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네. 이게 뭐야? 먹이 먹이 사슬이야. 한 줄로 쭉. 그지? 근데 먹이 그물은 뭐예요? 풀, 메뚜기, 달팽이 뭐. 그리고 메뚜기, 달팽이 뭐를 잡아먹는 게 참새, 뭐 또 뭐가 네. 있을까? 뱀. 뱀이 메뚜기를 잡아먹진 않잖아. 개구리. 뭐 개구리 뭐 이런 애들이 쭉 있어. 물장. 이렇게 막 이렇게 얼기설기 돼 있다고 쳐요. 그럼 메뚜기가 만약에 멸종을 한다고 쳐. 네. 만약에 먹이 사슬 관계였으면 메뚜기가 멸종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들도 다 어떻게 돼? 멸종을 하겠지. 근데 얽히고 설켜 있으면 참새가 메뚜기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달팽이도 잡아먹고 막 이런다고 쳐. 사마귀도 잡아먹고 막 이런다고 쳐봐. 네. 그러면 메뚜기 없어져도 참새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생각. 살아남는다는 얘기야. 생존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지? 대체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단어 중에 생태지위라는 게 있어. 생태지위. 생태지위에는 크게 두 가지 지위를 얘기한다. 뭐가 있어? 먹이지위가 있고 서식지위가 있다. 명칭만 그냥 정리하는 중이에요. 알겠죠? 알겠니? 네. 서식지위는 다른 말로 무슨 지위라고도 얘기를 해? 서식지는 살아가는 공간을 얘기를 하지. 그래서 책에는 무슨 지위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공간지. 공간지위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먹이지위와 공간지위가 있다. 먹이지위는 뭐예요? 그 군집이 먹이 사슬 또는 먹이 그물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먹고 먹히는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되느냐를 나타내는 거고, 공간지위는 어떤 공간을 차지해서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패스 넘어가자. 중요한 게 이제 군집의 구조에 대해서. 계산 문제가 여기서 나오네. 군집의 구조. 274페이지에서 275페이지에 걸쳐서 이 내용은 계산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잘 알아두자. 자, 군집의 구조에는 일단은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우점종이라는 게 있어. 우점종.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희소종, 지표종, 그리고 핵심종. 군집 내에서 그 종이 우점종이냐, 희소종이냐, 지표종이냐, 핵심종이냐, 이런 단어가 언급이 됩니다. 우점종은 뭐겠니? 그 군집에서 가장 뭐한 세력이 큰. 뭐 큰, 우세한, 뭐 이런 뜻이 되겠지. 네. 그러니까 일단은 쪽수가 뭐여야 돼? 군집 많아야 내에서 많아야 돼. 그러면 우점종이 되는 거야. 물론 쪽수만 따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 희소종은 이거에 뭐가 있어? 우점종의 반대겠지. 그 군집 내에서 희소한 종을 희소종이라고 얘기했네. 지표종은 뭘 가지고 지표종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지표. 그 군집의 특징을 대변하는 종이란 뜻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군집이 어떤 생태계 군집을 조사했더니만 그 군집 내에 이끼 아니 이끼? 네. 이끼 아시죠? 네. 이끼가 서식하고 있다고 치자. 근데 이끼가 어디에 서식하는지 아세요? 돌멩이. 공기가
맑고 깨끗한 곳에 이끼가 자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끼가 자란다, 이끼가 나타났다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 생활 환경이 뭐하다는 얘기입니다. 맑고 깨끗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런 걸 지표종이라고 얘기를 해. 우세하거나 희소한 거, 뭐 이런 거는 별도로 그 생태계를 어떤 환경이라든가 특징을 나타내는 종을 지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핵심종은 뭐냐면, 핵심종은 우점종하고 핵심종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핵심종은 그 군집의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핵심종이야.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숲풀에 갔더니만 사슴도 살고 토끼도 살고 노루도 살고 뭐 멧돼지도 살고 막 이러는데 늑대도 산다고 치자. 네. 늑대의 개체수는 당연히 많겠니 적겠니? 적어요. 당연히 적겠지. 최상위 포식자니까 얘네 숫자는 많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 늑대가 있음으로써 사슴이나 토끼의 개체수가 조절이 되겠지. 네. 그러면 얘네들이 늑대가 이제 걔네들 잡아먹을 테니까. 네. 근데 이 군집 내에서 만약에 늑대가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개체수 사슴이나 토끼 개체수가 급증을 하겠지. 네. 급증을 하면서 얘네들이 뜯어먹는 풀 다 생산자들이 많이 어떻게 돼? 전멸. 또 많이 없어지게 되겠지. 네. 그래서 늑대라는 한 종이 없어짐으로써 그 군집 내에 생태 이 구조 자체가 확 뭐 된다는 얘기야. 붕괴가 붕괴되거나 달라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늑대라는 얘기야. 그걸 핵심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여기까지 됐니? 네. 자, 그런데 275페이지 이제 본다. 식물 군집의 구조 조사에서 식물 군집의 구조 조사에서 자, 우리는 주어진 자료에서 다음 보기와 같이 식물 군집을 자료로 조사를 했는데 그 군집 내에서 우점종은 누구냐, 희소종은 누구냐 이런 거 찾으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알겠니? 그리고 우점종이나 희소종 이런 걸 찾으라고 할 때는 뭘 살펴봐야 되느냐? 일단은 개념상에서 밀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밀도. 그 다음에 빈도. 그 다음에 피도라는 개념이 나와. 밀도, 빈도, 피도. 일단 재현아,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아. 10분 정도 지났는데 와 벌써 이렇게 해벨레 하면 어떡해.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졸려? 다 아는 내용이라서? 어? 자, 밀도 계산 어떻게 했어요? 밀도 비분의 질량. 일단 개념. 밀도 부피분의 질량. 야, 물질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맞아. 네. 근데 지금 이게 생태계의 밀도잖아. 아 그러면 생태계에서 밀도는 인구 밀도 이런 게 밀도예요. 면적분의 개체수야. 면적분의 개체수. 총 면적 분의 특정 종의 개체수. 지금 종의 밀도, 종의 빈도, 종의 피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정 종의 밀도, 특정 종의 빈도, 특정 종의 피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라 그러면 면적분의 개체수가 밀도예요. 알겠지? 그러면 빈도는 뭐냐? 빈도 총 방형구 수 분의 존재하는 방형구 수. 방형구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네. 방형구가 뭐 이제 방형구를 알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피도는 뭐냐? 피도는 총 면적분의 뭐예요? 특정 종이 차지하는, 점유하고 있는 특정 종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피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봐봐. 피도에서 피자가 점유할 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덮을 피.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덮고 있다. 근데 방형구가 이제 뭔지 알아야 되겠지. 방형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식물 군집이 있다고 치자. 내가 뒷동산에 올라갔어. 뒷동산에 가서 땅을 봤더니만 거기에 여러 종들의 식물들이 산다고 치자. 간단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민들레,
토끼풀. 또 뭐 있어? 질경이 처음 들어보나? 질검이요. 질경이. 질경이요. 식물 중에 흔한 식물 중에 질경이라는 식물이 있어. 그냥 풀같이 생기네요. 풀같이 생겼어. 처음 들어보나? 어쨌든 언급되는 많은 것 중에서 질경이라는 거 언급 많이 되어요. 풀 중에 하나다라고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민들레, 토끼풀, 질경이 이런 것들이 이제 서식하고 있다고 치자. 내가 이걸 조사를 하려고 그래. 그럼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계획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어느 정도 면적을 내가 조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10m 면적을 조사를 한다고 계획을 잡았다고 치자. 가로, 세로 10m를. 지금 조사 면적이 전체 면적이 이만큼이라고 쳐요. 네. 그러면 총 면적, 여기서 밀도 계산할 때 총 면적은 당연히 몇 제곱미터가 들어가야 돼? 100제곱미터가 들어가면 되겠지. 총 면적은 10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가로 10m, 세로 10m가 이게 생각보다는 좀 넓어요. 여기 안에 있는 식물들을 서식하고 있는 식물들을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전체 여기를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걸 또 어떻게 해? 나눠서 이제 조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눈다고 치자. 쭉 나눠. 이렇게 나눴어. 그래서 얼마로 나눴냐면 요 작은 한 칸 1m, 한 칸 1m짜리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자. 요렇게 조사해 나간다고 할 거예요. 알겠죠? 물론 나 혼자 조사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겠지. 네. 야, 나는 이 정도 조사 면적을 맡을게. 너는 이만큼 맡아. 그러면서 조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서 가로 세로 1m짜리 작은 구역을 나눴다고 치자. 이때 이 작은 구역 한 구역 요 방 하나를 방형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거를 뭐라 그런다? 방형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방형구 한 개. 알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조사는 전체 면적으로는 몇 제곱미터를 조사하겠다? 100제곱미터를 조사하겠다는 뜻이고, 네. 이거를 방형구 몇 개로 나눠서 분할해서 조사를 하겠다? 방형구가 100개지. 네. 가로 1m, 세로 1m짜리면 이런 게 100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네. 그래서 방형구의 총 수는 100개가 될 거고요. 총 면적은 몇 제곱미터? 100제곱미터. 그래서 밀도를 계산할 때는 총 면적 100제곱미터분의 거기에 조사된 개체수. 뭐 민들레는 민들레 몇 포기. 개나리가 아니지. 뭐 토끼풀은 몇 포기. 질경이는 몇 포기. 이런 걸 이제 세는 거야. 네. 아시겠어요? 네. 두 번째, 근데 빈도는 뭐였어? 총 방형구 수분에 존재하는 방형구 수라 그랬지. 뭔 말이냐? 여기는 이런 거예요. 자, 노란색으로 토끼풀이 서식하는 걸 동그라미 쳤다고 치자. 재현아, 여기에 토끼풀이 서식을 하더래. 네. 몇 포기가? 네. 몇 포기가? 세 세 포기가 한 방형구에 다 서식하더래. 네. 여기에 토끼풀이 있었고, 여기에 토끼풀이 있었고, 여기에 토끼풀이 있었고, 여기에 토끼풀이 있었다고 치자. 네. 토끼풀이 이렇게 하는지 조사가 됐다고 쳐요. 네. 봐봐. 토끼풀의 개체 수는 몇 포기야? 하나, 둘, 셋, 넷, 하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그러면 토끼풀의 밀도는 100분의 10.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됐니? 근데 토끼풀의 빈도는 어떻게 계산하냐? 빈도는 전체 방형구 수분에 존재하는 방형구 수라 그랬잖아. 네. 토끼풀이 발견된 방형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방형구지. 그래서 총 방형구 100개 중에서 토끼풀이 발견된 방형구는 6개다. 100분의 6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뜻이야.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피도는 뭐냐? 피도 총 면적분의 토끼풀이 점유하는 면적. 점유 면적은 우리 상대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토끼풀 한 포기당 0.2제곱미터를 점유한다는 평균값이 나왔다고 치자. 네. 지금 10포기가 지금 발견됐잖아. 네. 그러면 10포기 곱하기 한 포기당 0.2제곱미터씩 점유하고 있다면 곱하기 얼마 하면 돼? 10. 0.2를 하면 되겠지. 0.2 곱하기 10 하면 되겠지. 네. 그러면 토끼풀의 전체 점유 면적이 된단 말이야. 네. 그게 토끼풀의 피도가 된다는 뜻이야. 어...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토끼풀이면 토끼풀대로
토끼풀의 밀도, 토끼풀의 빈도, 토끼풀의 피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 네. 마찬가지로 질경의 밀도, 질경의 피도, 질경의 피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지. 네. 그 다음에 강아지풀 뭐 이런 게 있다고 치면 강아지풀의 밀도, 빈도, 피도를 각각 계산하면 돼. 네. 그러면 우점종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점종은요, 봐. 각각의 밀도, 빈도, 피도를 계산했잖아.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게 있어. 상대 밀도.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쓰자. 상대 밀도라는 개념이 나온다. 그리고 상대 빈도라는 개념이 있고요. 상대 피도라는 개념이 있어. 알겠어요? 상대 밀도는 뭐냐? 자, A종의 밀도, B종의 밀도, C종의 밀도를 계산했잖아. 네. 그러면 상대 밀도는 계산 어떻게 해야 돼요? A종의 밀도 더하기 B종의 밀도 더하기 C종의 밀도 분의 A종의 밀도를 계산한 값이 A종의 상대 밀도야. 알겠니? 네. 그러면 상대 빈도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겠지? 네. A종의 빈도 더하기 B. B종의 빈도 더하기 C종의 빈도 분의 만약에 A종의 상대 빈도를 계산하라 그러면 A. 분의 A종의 빈도. 빈도 이렇게 계산한 게 A종의 상대 빈도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네. 상대 피도도 마찬가지죠. A종의 피도, B종의 피도, C종의 피도 분의 A종의 피도를 계산한 값을 A종의 피도라고 얘기를 한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각각 A종, B종, C종의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계산한 다음에 더해. 네. 그 더한 값이 뭘 더한다고? 각종의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와 상대 피도를 뭐하라고? 더하라고. 이 더한 값을 그 종의 A종의 뭐라 그래? 중요치라고 명명해. 이 더한 값을. 알겠어요? 네. 이 더한 값을 중요치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B종의 중요치, C종의 중요치를 다 계산을 해. 그래서 그 계산값이 중요치가 가장 큰 게 뭐야? 그 군집의 우점종. 그 중요치가 가장 작은 값을 갖는 게 그 군집의 희소죠. 희소종. 이렇게 결정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됐니? 네. 야, 한 주 지나면 이거 다 까먹는다. 밀도가 뭔지, 빈도가 뭔지, 피도가 뭔지 한 주 지나면 다 까먹어요. 재현아, 너는 오늘 다 까먹을 것 같아. 어? 봐봐, 얘들. 야, 상대 밀도 계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상대 밀도. 모든. 봐봐. 상대 밀도 한번 봐봐. A종의 밀도, B종의 밀도, C종의 밀도 네. 분의 A종의 밀도라 그랬지? 네. 계산식 봐봐. 변형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종의 밀도는 어떻게 계산돼? 면적분이겠죠. 전체 면적분의 A의 개체. 개체수가 되겠지. 봐봐. 계속 보래. 자, A종의 밀도는요. 지금 방영구 전체 조사하는 조사 면적, 전체 면적을 S라고 하자. 알겠지? 네. 총 면적을 S라고 해요. 그러면 상대 밀도, A종의 상대 밀도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어. A의 밀도 더하기 B의 밀도 더하기 C. C의 밀도 분의 A의 밀도라 그랬어. 네. 그러면 A의 밀도는 계산이 어떻게 돼? 전체 면적분의 A의 개체수지. 네. 개체수를 NA라고 쓸게요. 네. N. 알겠지? 이게 A종의 밀도였어. B종의 밀도는 전체 면적분의 B의 개체수가 되겠지. 네. C종의 밀도는 전체 총 면적분의 C의 개체수라고 쓸 수 있지. 네. 그거 분의 A종의 밀도를 다시 써야지. S분의 이렇게 쓰겠지. 네. 이게 결국 뭐야? A의 상대 밀도 계산하는 식이에요. 네. 이걸 다시 정리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얻어지니? 어떤 결과가 얻어져? 분모는 다 S로 통분이지. 네. 근데 여기에도 분모가 S 있지. 네. 날라가게 되겠지. 네. 그래서 이 A종의 상대 밀도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계산한다는 얘기야? 총 개체수. A의 개체수 플러스 B의 개체수 플러스 C의 개체수 분의 뭐가 된다는 얘기야? A의 개체수. 이게 A종의 상대 밀도다. 공식은 이게 맞지만 각각의 밀도, 그러니까 총 밀도분의 A종의 밀도로 계산하는 게 맞지만 이걸 정리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 조사하는 전체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생물들의, 모든 식물들의 총 개체수 분의 뭐가 돼? A의 개체수. 개체수. 되겠니? 네. 정리되겠어요? 결국은 총 개체수. 특정 종의 얘가 상대 밀도가 되는 거야. 이해돼? 네. 책에다 써놔. 책에 그렇게 정리 안 돼 있지 않아? 상대 밀도, 모든 종의 밀도 분의 특정 종의 밀도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네. 근데 상대 밀도 저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총 개체수 분의 특정 종의 개체수. 물론 퍼센트로 밀도를 나타낸다면 곱하기 100 하면 되겠지.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상대 밀도 말고 상대 빈도는 어떻게 식이 정리가 돼? 상대 빈도. 개념은 원래 뭐였어? A의 빈도, B의 빈도, C의 빈도 분의 A의 빈도가 나와야 되겠지. 네. 원래 개념은 상대 빈도 A의 빈도 더하기 B의 빈도 더하기 C의 빈도 분의 A의 빈도, 특정 종의 빈도. 이게 상대 빈도라 그랬지.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 빈도가 될 거고. 네. 그러면 이걸 식으로 또 정리하면 어떻게 돼? A의 빈도는 어떻게 계산돼? 빈도 정의가 뭐 분의 뭐가 빈도였니? 총 방형구 수 분의 존재. 그 A가 발견된 방형구 수야. 네. 알겠어요? 총 방의 개수. 그지? 분의 A가 발견된 방형구 수. 총 방형구 수 분의 B가 발견된 방형구 수. 총 방형구 수 분의 C가 발견된 방형구 수에다가 전체 분의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지. 다시 네. A의 빈도니까 다시 총 방형구 수 분의 A의 방형구 수. 근데 얘도 분모가 다 뭘로 공통돼 있어? 총 방형구가 분모지. 네. 다 날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 상대 빈도는 역시 어떻게 계산한다? 결국은 A가 발견된 방형구수, B가 발견된 방형구수, C가 발견된 방형구수 분의 뭐예요? 특정 종에 발견된 방형구 수. 얘가 상대 빈도야. 조심할 건 전체 방형구 수가 아니에요. 분모에 들어가는 게 총 방형구 수가 아닙니다. 상대 빈도를 계산하게 되면 결국은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발견되는 방형구 수만 계산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됐니? 네. 정리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알겠죠? 네. 자, 좀 이따가 이제 관련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자, 페이지 넘겨. 276페이지. 계산 문제 이거 까다롭게 나와. 어렵게 내면 이거 굉장히 어렵게 냅니다. 네모칸 채우기 해가지고. 알겠지? 네. 자, 276페이지 군집의 종류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
자, 군집의 종류에 일단 크게 우선 어떤 군집과 어떤 군집으로 나눈다? 수생군집과 육상군집으로 나눈다. 수생군집은 말 그대로 뭐야? 물속에서 존재하는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의 군집을 수생군집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 수생군집에는 크게 뭘로 나눌 수가 있니? 물의 종류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담수와 해수로 나눌 수가 있겠지. 그리고 담수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강, 호수, 연못 이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고, 그죠? 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육상군집은 육상 서식지가 크게는 초원이 있을 거고요. 산림이 있을 거고요. 종류가 사막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육상군집의 간단한 종류예요. 초원. 초원은 주로 풀떼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육지 지역을 초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네. 산림은 뭐예요? 물창. 숲풀이, 그러니까 나무가 우거진 곳은 산림. 열대 우림 이런 게 산림이지. 네. 그리고 사막은 뭐예요? 환경 자체가 매우 건조한. 건조한 지역. 근데 사막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모래사막. 모래사막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막에는 크게 열대 사막이 있고 한대 사막이 있어. 그리고 온대 사막도 있고. 그러니까 사막의 종류에는 열대 사막, 뭐 온대 사막, 그리고 한대 사막이 있어요. 한대는 추운 곳에서의 사막이라는 얘기예요. 추운 곳의 사막을 지칭하는 명칭이 혹시 뭔지 아세요? 대표적인 한대 사막의 예가? 오케이, 툰드라. 얘를 툰드라라고 얘기를 해. 우리가 이제 시베리아 벌판, 툰드라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막이라 그러면 모래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건조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육지, 서식지, 육상 환경을 사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대 사막, 온대 사막, 한대 사막이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어요? 크게 정리할 내용이 이해 못할 부분은 없죠. 대부분 다 이해가 되죠. 자, 거기서 이제 페이지 276페이지 제일 밑에 군집의 생태 분포에서 요거는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태 분포에 무슨 분포가 있고 무슨 분포가 있니? 군집의 생태 분포에 요거는 이제 체크해야 돼. 무슨 분포와 무슨 분포가 있다? 수평 분포가 있고 수직 분포가 있다. 자, 뭘 체크하냐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여기서 얘기하는 수평이란 어떤 수평을 얘기를 할까? 여기서 얘기하는 수평 분포란 지구에 위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가로선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 가로선을 위도라고 얘기를 하지. 위선, 위도. 알겠죠? 여기서 수평 분포는 바로 그러한 위도와 수평하게 분포한다라는 뜻이에요. 알겠니? 수평 분포는 위도에 나란하게. 그러니까 위도에 따른 생태 분포를 수평 분포라고 얘기한다. 위도에 따른. 아시겠어요? 뭐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크게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중위도, 고위도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해됐니? 그러면 위도에 따라서 생태 분포가 어떻게 분포됐는지를 나타내는 걸 수평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위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니? 전체적으로. 멸사한다 거죠. 아직 지구과학 선택을 한 학생들이 별로 없나? 위도가 달라지면 크게 기후가 달라져. 네. 저위도 지역은 일단은 기온은 어때? 뜨겁겠지? 네. 강수량은 많죠. 풍부해. 적도 지역 비 무지하게 내립니다. 아시겠어요? 중위도 지역은 따뜻하긴 하겠지. 네. 근데 매우 뭐한 지역이야? 건조한 지역이야.
중위도가 대부분 온대 사막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건조한 지역이에요. 중위도는 건조한 지역이다. 정리해 줄게. 적도라든가 저위도는 기온은 뭐하고 높고 강수량 뭐하다 풍부하다. 저위도는 그래요. 그래서 저위도 지역의 생태 분포로서 뭐가 주로 저위도 지역에서 나타나? 열대 우림 지역이 저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거야. 아마존 밀림 이런 곳들 다 저위도입니다. 네. 아시겠어요? 중위도는 어떻단 얘기예요? 기온 온난하고 강수량은 어때요? 중위도 지역은 좀 전에 뭐라 그랬어? 중위도 지역은 강수량이 적다 그랬어요. 네. 강수량 적음 가로 열고 뭐예요? 건조한 지역.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평 분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태의 분포 중에서 수평 분포는 뭐와 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는 뜻이야. 기온과 강수량, 기온과 강수량 또는 강수량과 같이 연동돼서 나오는 얘기가 증발량 이런 거 있겠지. 강수량 앤드 증발량.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온과 습도. 수평 분포는 기온과 습도에 따라서 어떻게 분포가 되느냐를 나타내는 게 수평 분포야. 위도에 나란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수직 분포는 뭐냐? 수직 분포는 뭐에 수직하다는 뜻일까? 위도. 수직 분포는요. 해수. 고도야, 고도. 높이. 네. 그러니까 높은 산이 있다고 쳐봐. 높은 산이 있어. 네. 그러니까 이 산 전체는 위도는 다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는 위도는 다 뭐 한 곳이야? 동일한 곳이겠죠? 네. 그지? 네. 그런데 이제 높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직 분포는 높이, 고도에 따른 생태 분포를 얘기를 하는 거야. 고도란 얘기가 높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높은 산이 있을 때 아래쪽 지역은 어떤 식물이 주로 자라느냐, 그 위쪽은 어떤 식물이 주로 자라느냐, 그 위쪽은 어떤 식물이 주로 자라느냐, 어떤 식물이 주로 자라느냐. 이거는 낮은 곳, 점점 높은 곳에서 자라는 식물들의 군집이 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걸 수직분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분포는 강수량과 여기나 강수량은 다를까 안 다를까? 같은 위도라 그랬잖아. 네. 그러면 강수량은 같아요. 같아요. 이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이면 비가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고 이 지역 자체가 건조한 지역이면 여긴 다 건조한 지역이란 뜻이에요. 근데 높이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지지. 그지? 그러니까 수직 분포는 강수량과 기온보다는 강수량은 빼고 뭐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 분포예요.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분포? 기온에 달라. 기온 분포가 달라. 아래쪽은 따뜻하고 위쪽은 어때요? 위쪽 춥죠. 춥겠지. 높은 산에 올라가면 높은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춥죠. 춥잖아. 그지? 그렇단 뜻이고 또 뭐도 달라지느냐? 햇빛의 세기가 달라져. 알겠니? 네. 재현아. 높이 올라가면서 기온 달라진다 그랬지? 네. 그리고 또 뭐도 달라진다고? 기온 아니. 기온 달라진다 그랬잖아. 네. 또 뭐도 달라진다고? 햇빛의 세기도 달라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 높은 곳에 햇빛을 세게 받을까? 아래쪽에 햇빛을 세게 받을까? 높은 곳이지. 직접 받는 것이. 일단은. 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건 외워. 제일 아래쪽에 자라는 식물 군집은 주로 뭐예요? 상록, 활력소. 상록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1년 내내 뭐 하다는 얘기야? 푸르다. 물론 그렇다고 낙엽 안 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록, 활력소 위에서 서식하는 식물은 뭐예요? 낙엽, 활력소. 낙엽, 활력소는 그러니까 활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잎이 넓은 나무를 활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잎이 널찍널찍하게 생긴 거. 대표적으로 참나무 이런 거. 참나무 모르지? 참나무. 참나무 알아? 네. 이름은 들어봤지만 참나무 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죠. 네. 잎이 넓어. 알겠지? 근데 참나무는 낙엽이 져요.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참나무는 낙엽 화렵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엽 화렵수 위에 분포하는 식물 군집은 뭐예요? 침대. 침엽수. 침엽수는 뭔지 아시죠? 네. 잎이 바늘처럼 뾰족뾰족하게 생긴 게 침엽수고요. 소나무 같은 거. 전나무, 소나무, 잣나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산 정상부에 자라는 식물 군집은 뭐냐? 관목림. 자, 일단은 관목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아시나요? 뭐예요? 관목. 간단하게 키 작은 나무. 음. 키 작은 나무를 관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산 정상부에서는 왜 키 작은 나무가 번성을 할까? 환경 때문에 그래. 네. 산 정상부에 가면 바람이 어때요? 좀 세죠. 바람이 부는 날 같은 경우 산 정상부에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아래쪽이 바람이 강하게 불어. 당연히 산 정상부에 강하게 바람이 분단 말이야. 네. 그래서 산 정상부에는 평상시에 바람이 매우 심하게 불어. 네. 나무가 키 큰 나무가 거기에 자라면 그 바람을 막고 살 수가 있겠냐? 바람에 의해서 나무들이 다 뿌리채 뽑히겠지. 네. 그래서 그런 환경 때문에 산 정상부에는 주로 키가 뭐한 나무들만 생존하게 된다는 얘기야. 작은. 그래서 여러분들 한라산 꼭대기 올라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니? 정상부 없어요. 없어요? 네. 영상으로는 못 봤어? 네. 백록담.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게 백록담이잖아. 네. 그런 것만 알아요. 한라산 정상부에 올라갈 때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키 큰 나무들이 별로 없어. 철쭉 알지? 네. 키 작은 나무들이 쫙 분포를 한단 말이야. 그게 관목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침엽수, 낙엽, 화렵수. 화렵수는 아래쪽에 자란다 그랬지? 여기 봐봐.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 수직 분포에서 위쪽은 받는 빛의 세기가 뭐한 곳이라고? 센 곳. 아래쪽은 당연히 위쪽에서 이제 그늘져 있을 거 아니야. 산이라는 게 지금 내가 그냥 달랑 이렇게 하나만 그렸는데 주변에 산들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래쪽은 계곡과 계곡 그리고 산 맞은편에 있는 산에 의해서 그늘진 부분일 거 아니겠니? 네. 그래서 아래쪽은 햇빛의 세기가 약해. 약하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을 때 잎의 종류에는 양엽이 있고 음엽이 있다 그랬잖아. 네. 햇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서 발달하는 잎의 형태가 뭐라 그랬어? 음엽. 음엽이라는 게 어떤 형태라 그랬니? 두께는, 잎의 두께는 뭐하고? 얇고, 면적은 뭐하고? 넓은 거. 그게 화렵이야. 그래서 아래쪽에 화렵수가 자라는 이유는 뭐예요? 받는 햇빛의 세기가 빛의 양이 뭐하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곳이기 때문에 화렵수가. 위쪽에 침엽수. 침엽수가 잎이 뾰족뾰족하지? 네. 그러면 침엽수는 잎의 면적이 넓어 좁아? 좋아요. 좁아. 그리고 잎의 면적에 대해서 그 잎이 가지고 있는 두께는 두꺼워요. 네. 그래서 침엽수는 양엽이야 음엽에 속해? 양념. 양엽에 속해. 빛의 세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특징적인 이렇게 보자. 수직 분포를 봤을 때 다시 한번 아래쪽에 뭐가 식물 군집 중에서 뭐가 우점종으로 자란다고요? 상록 화렵수. 그 다음이 낙엽화를. 낙엽 화렵수. 그 다음이 침엽수. 제일 꼭대기가 관목림이지. 네. 그지? 이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책을 그림을 잘 보면 상록 화렵수 분포하고 있는 부분을 봤더니만 수평하게 그려져 있지 않고 살짝 삐딱하게 그려져 있어. 보이니? 네. 그 위에도 살짝 어떻게 돼 있어? 삐딱하게 그려져 있어. 그 위에도 당연히 살짝 삐딱하게 그려져 있어. 알겠지? 왜 이걸 그냥 선을 제대로 못 맞춘 게 아니라 봐봐. 여기서 의미하는 건 이런 거야. 이걸 보고 여기가 남쪽일까요? 여기가 남쪽일까요? 그러니까 남북이 지금 현재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하나는 남쪽이고 하나는 북쪽일 거란 말이야. 어디가 남북이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간혹 있어.
알겠니? 네. 그러면 남과 북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남쪽은 우리가 집을 사거나 아니면 집을 얻어서 이제 갈 때도 창문이 어느 쪽을 향하는 집을 골라요? 남향. 그치? 왜? 햇빛이 남쪽에서 낮에는 비추기 때문에. 그러면 남쪽이란 뜻은 뭘 의미하는 거야? 북쪽에 비해서 온도가 같은 높이라도 온도가 뭐한 곳이야? 높은 곳이겠지. 그러면 현재 이 그림에서 왼쪽이 남쪽일까? 오른쪽이 남쪽일까? 오른쪽. 오른쪽이 남쪽이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러면은 여기와 요 높이와 요 높이의 온도가 뭐하다는 얘기야? 평균 온도 같다는 뜻이에요. 얘가 더 높은 곳에서 온도가 여기하고 같다는 얘기는 여기가 오른쪽이 왼쪽보다는 더 뭐하다는 얘기야? 따뜻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현재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이 남쪽, 그러면 왼쪽이 뭐가 되는 거야? 북쪽이 된다. 남북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아시겠나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정리가. 자, 277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277페이지의 개념 확인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 군집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1.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사이에는 먹고 먹히는 관계인 먹이 사슬이 형성된다. 맞아 틀려? 맞죠? 먹이 사슬이 형성되죠. 2. 개체군이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먹이 지위라고 하고 개체군이 차지하는 서식 공간을 공간 지위라고 한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는 말이죠. 3번. 삼림 군집은 여러 식물들이 햇빛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층상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래로 갈수록 빛의 세기는 강해진다. 아니죠. 아래로 갈수록 빛의 세기는 약해집니다. 그늘진 곳이 많이 만들어질 테니까. 4번. 식물 군집의 생태 분포에서 수식 분포는 위도에 따른 기온 강수량 차이로 나타나고. 맞아? 아니요. 틀렸지? 네. 위도에 따른 기온 강수량 차이로 나타나는 걸 수직 분포가 아니라 무슨 분포라고 얘기를 한다고? 수평 분포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지 은서야? 그래서 4번은 X. 문제 2번. 군집을 구성하는 종과 그에 해당되는 설명을 옳게 연결해라. 기억. 개체수가 가장 적은 종. 뭐라 그래? 희소종. 희소종이겠죠. 니은. 군집의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 핵심. 그 군집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거 핵심종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네. 디귿. 개체수가 많아서 그 군집을 대표하는 종. 우정. 우점종. 리을. 특정 군집에서만 발견되어서 군집의 특징을 볼 수 있는 종. 이거를 지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되셨죠? 네. 문제 3번. 방영구법을 이용해서 식물 군집의 구조 조사를 할 때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OX를 해라. 1. 개체수를 이용해서 빈도를 구한다. 맞아 틀려? 개체수를 이용해서 빈도를 구한다? 개체수와 관련된 건 빈도야, 밀도야, 피도야? 밀도예요. 개체수는. 2번. 종이 출현한 방영구 수를 이용해서 피도를 구한다. 피자가 무슨 피자라 그랬어? 덮을 피 또는 점유할 피 이런 뜻이에요. 네. 출현한 방영구 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죠. 네. 이거는 지금 뭔 설명이야? 이거는 빈도예요. 출현한 방영구는 빈도. 피도는 점유, 면적을 피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시겠죠? 네. 3번. 중요치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합한 값을 의미한다. 맞죠? 네. 이 더한 값을 중요치라고 얘기를 한다. 4번. 중요치가 가장 낮은 종이 우점종이다. 말이 안 되지. 가장 낮은 건 뭐예요? 희소종이지. 네. 문제 4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는 군집으로 오른 것은 강수량은 매우 적고 건조한 지역에 발달하고 툰드라가 여기에 해당되기도 한다. 뭐예요? 사막. 됐니? 네. 문제 5번. 그림은 산림의 층상 구조를 나타냈다. 가장 강한 빛을 받는 층의 이름은 그 그림에서 어디예요? 교목층. 나무 중에 예를 들어 아까 관목이라는 나무 종이 있었잖아. 네. 상정상부에서는 뭐가 자란다고? 관목림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 네. 우리가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관목이라고 하면 키가 뭐한 나무라 그랬어? 작은 나무.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 풀 때 교목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교목. 네. 교목은 뭐냐? 키 큰 나무를 교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아시겠죠? 아교목은 뭐야? 아교. 중간 크기의 나무를 아교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나리는 어디에 속하겠니? 개나리는 키 큰 나무야, 키 작은 나무야? 기적죠. 키 작은 나무예요.
개나리는 관목에 해당되게 되겠지. 네.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